안녕하세요. 윤소장입니다. 22년도 2월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 지가 검단 신도시 정기적으로 소식을 올리면서 3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그동안 초창기에는 뭐 한 달에 2번도 소식 방송을 해드렸고, 지금은 이제 한 달에 1번 정도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욕심이 많은데 뭐 여건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또 편집 기술,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그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좀 미비한 게 있었는데, 2월 달서부터 제가 좀 검단 신도시 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 드론을 구매를 해가지고, 드론을 촬영을 해가지고 검단 신도시 곳곳을 위에서 상공에서 드론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보시는 분들 팬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신도시를 여러 군데 하다 보면 그 눈에 보이는 게 기억에 남고 경험에 남아서 저희가 요때는 요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물론 맞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서 조금은 영상 부분에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저 촬영 그 품질이 굉장히 좋은데, 편집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이렇게 올리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제 화소수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욕심보다도 좀 덜 나오더라고요, 화소수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 드론 촬영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뭐 의견이 아니고 리얼이잖아요.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요렇게 검단 신도시가 변했다, 이제 제가 눈으로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를 그 이제 영상으로 다큐멘터리 자료를 남긴 거죠. 3기 신도시 시작할 때라든지 이럴 때 조금 참고가 되고, 신도시가 어떻게 변화하는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에 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해서 하고, 우선은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화성에 요즘에 뭐 거의 한 일주일이면 한 3일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화성은 지금 검단 신도시로 얘기하면은 한 5년 전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수원 화성 쪽에 많은 그 비중을 두고 있는 이유는, 그쪽이 대기업들도 많고 우리나라 뭐 LG나 삼성, 현대차, 현대기아차 다 있는 도시가 그쪽이니까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굉장한 그 개발이라든지 호재도 있고, 수원 비행장, 전투 비행장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또 남부 그 수도권 신공항 개발이 맞물려 있어서 지금 검단 신도시로 얘기하면 타이밍적으로 보면 한 5년 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토지 상승률이 검단 신도시 아파트 상승률보다 높습니다. 투입 자본이 좀 이제 크다 보니까, 뭐 아파트는 뭐 계약금 10%밖에 안 들어가니까 투입 자본이 뭐 피해봐야 뭐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토지는 이제 그거에 뭐 10배, 뭐 1, 2억 최하 1, 2억에서 뭐 레버리지 끼고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주목을 했기 때문에 그 토지 부분 이렇게 촬영이니 이런 거를 생각해서 드론 촬영을 이제 했는데, 검단 신도시도 이제 자료를 남기게 됐고, 향후 한 4년, 5년 후에는 이런 자료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떨어지는 퍼즐처럼 맞춰져 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그 소식은 큰 이벤트는 없는데, 그저께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 그 끝나고 나서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래서 지금 그 전서부터 굉장한 인플레 압력을 그 공급망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 사슬이 붕괴되는 바람에 굉장한 물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데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됐는데, 이것도 우리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코스피는 한 2600선까지 하락을 했고, 이게 또 그 코로나19 때 주가 하락했던 그런 투자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주식 매입도 하고
주식 이제 포트폴리오를 부동산 쪽 일을 많이 하지만 비중은 그래도 한 10% 20%는 주식을 저도 가져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 또 코인, 이더리움, 뭐 이 비트코인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좀 향후에 비중이 조금 많이 한 20, 30%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는데 주식을 하기에는 좀 좋은 타이밍이 돼 가지고 저도 이제 매수를 했고 어쨌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섬뜩한 말이 있더라고요. 전쟁은 노인네들이 일으키고 피는 젊은이가 흘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부 권력자들의 전쟁이 났는데 피해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고 요즘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금 3월 9일이면은 대선이란 말이죠. 제가 작년에 누차 얘기했었죠. 양도세 부분 원상복구 될 수도 있다. 대선 후보들 이제 나오면은 그때서부터는 이제 눈 감고 해주지도 못하고 지돈 안 들어가니까 다 해준다 그럴 거다. 다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 어찌됐든 선거는 해야 되고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선거는 투표는 해야죠. 제가 부동산업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 관련된 공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눈여겨봐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정부인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나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다 해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해주겠다. 부동산 상황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계속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이제 풀어주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사업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시세가 강남 같은 경우는 30억인데 재건축 진행한다, 빠르게 진행한다, 뭐 일부 뭐 반포 1단지, 1, 2단지나 이런 것처럼 40억, 50억 간다는 얘기죠. 그 사업성이 나오니까 출발이 되는 거지. 30억에 지금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데 재건축해가지고 뭐 자기 부담금 내고 뭐하고 초과이익 환수되고 뭐 이러는데 30억밖에 그럼 누가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막 한다. 구도심을 뭐 재개발한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야죠. 우리 보통 서울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신도시 할 때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싸게 분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 분양 받아서 조금 시간을 두고 한두 군데를 거치다 보면 서울도 갈 수 있고 또 좋은 데에서 뭐 판교나 이런 데는 이미 뭐 강북에서 못 따라갈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경부선 라인 1이라든지 판교, 분당, 광교, 동탄 2까지 요런 데라든지 이런 데는 좀 많이 여기보다도 좋죠. 이렇게 단계를 해서 자기가 자산을 늘려가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어느 순간 뭐 되는 거지. 누구는 처음서부터 강남의 집값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다음은 이제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소식으로 엊그저께 푸르지오 더 베뉴가 한 채가 줍줍으로 나왔죠. 그 줍줍 소식을 듣고 한 채 계약을 포기했든지 아니면은 뭐 부적격자였든지 그래서 나왔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어저께 일요일 28일 날 줍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했을 거예요. 인천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 경쟁률이 뭐 한 채니까는 뭐 나오는 대로 경쟁률이 되겠죠. 그 부분은 이제 청약 당첨이 되신 분은 바로 계약금 치르고 들어가서 사시면 됩니다. 이미 입주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 호반 서밋2가 엊그저께 점등식을 했고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사전 점검을 합니다. 대방 디에뜨르가 1차가 지금 입주 중에 있습니다. 1월 달에 우리가 웅일인 입주 1월 말에 입주 27일인가 시작돼서 지금 뭐 전월세 계약이 되고 막 이러고 대방 디에뜨르 1차가 입주 중에 있고 3년이라고 2년 반이면 입주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우리 삼정 우리 신도시들은 그래서 입주하는데 입주가 앞당겨진 거죠. 그래서 입주를 하고 전세가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우리 이번 올해는 검단 신도시의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제가 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전세 가격이라든지 공급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호반이라든지 푸르지오 뭐 금호 올림 보통 한 3억 5천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84 기준으로 해서 전세가가 형성됐었는데 올해 입주 대방 디에뜨르 1차서부터는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그거에 대한 것보다는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또 그거는 이제 그 마이너스 요인이 될 요인이고, 좋은 요인은 이미 이제 소문이 많이 나서, 수도권 서울에서부터 우리 검단 신도시 쪽으로 전세를 와서 살다가 검단 신도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선은 지금 인천도 여기 검단 신도시가 생활권은 서울인데 김포고, 행정구역이 인천이란 말이죠. 인천의 맨 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김포하고 그 도로를 하나 두고 유엔 사거리 그쪽서부터 김포하고 인천하고 행정구역이 나뉘게 되는데, 김포 분들은 이미 당해가 아니죠. 청약 조건에서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인천 당해니까. 그래서 제가 2년 전서부터 인천에 여기 들어와서 전세를 살아라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딱 나타나잖아요. 2년 전에만 들어왔으면, 2년 전에 제가 집 구축에 파시는 분들은 집 팔고, 1년 전서부터 집 팔고 전세를 살아라. 그래서 여기 청약을 해라. 제가 1년 전서부터 우리 사무실에 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죠.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말이 맞는단 말이죠. 쉽게 수월하게 당첨될 수 있다. 2년이 안 된 분은 수도권의 1순위하고 똑같아.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죠. 인천이 2년이 안 된 분들도 조건이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지금 공공분양이 없잖아요. 뭐 한두 개씩 이렇게 나오는 거는 있지만, 여기 검단 신도시처럼 뭐 공공분양이 계속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 2단계에 그 3개가 4년 청약을 했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매스컴에서 자꾸 떠들잖아요. 분양 공고 나오고 광고에도 나올, 다른 신도시에서 들렸던 말들이 나와요. 뭐 몇억 로또, 몇억, 옛날에 위례, 동탄2, 광교 이런 데서 들리던 말들, 4억 로또, 5억 로또 이런 거 나오잖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검단 신도시밖에.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방 1차 디에뜨르 입주를 뒤이어서 저 위쪽에 그 파라곤 이름이 보타닉 파크가 이제 5월 달에 입주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그 호반 뒤에, 제가 살고 있는 호반 뒤에 프로지오 베뉴하고 이제 마주보고 있는, 제가 산을 끼고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학교도 바로 앞에 있고. 그 파라곤 보타닉 파크도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예요. 그 9.13 대책으로 인해서 검단 신도시가 묶일 때, 택지개발주가 다 묶일 때 그 시행일을 이후에 분양된 거라 3년 전매 제한인데, 입주를 3년 뒤로 늦추는 바람에 입주 기간 동안 분양권인 상태에서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달에 다음 주에 사전 점검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호반 서밋 투 밑에 남쪽에 있는 이 아파트도 이제 5월 달에 입주가 계획이 돼 있고, 6월 달에는 지금 그 북쪽에 예미집 3플레이드 금호올림 뒤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6월 달에 그 1249세대가 입주 계획에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미질 트리플 저기는 분양권 상태에서는 전매가 안 됩니다. 등기 후에 전매가 된다는 얘기는 다 등기해야 돼요. 물건들은 뭐 특별하지 않으면은 다 한 2년 이후에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또 하나가 또 이제 월 2개 정도씩 이렇게 입주를 하네요. 보니까 남파가 1112세대인데 밑쪽에 그 법원 검찰청 부지 공원 있고, 그 밑에 파라곤 센트럴 파크가 입주 계획이 있고, 또 7월 달에는 대광 로제비앙 있고, 이렇게 계속 입주가 있습니다. 신안도 있고, 7월 달에. 한 달에 2개 정도 아파트 정도가 입주 물량이 많다. 상황이 작년 하반기서부터 대출 규제 묶이고 이러면서 대출 한도 소진해서 이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뭐 거래가 거의 얼어 있는 상태죠. 17년도에 그때가 8.2 대책인가요? 18년도에는 9.13 대책이 나왔고, 또 19년도에는 12.16 대책이 나왔고, 20년도에는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뭐 731, 84 뭐 이런 거 임대차 그 3법 뭐니 나오고, 이렇게 뭐 공급 대책으로 또 21년도에 이사 대책 나오고, 뭐 한 26가지 그 규제책이 나왔는데, 이 규제책 나올 때마다, 큰 규제책이 나올 때마다 한 6개월 동안씩은 저희가 보면은 거래가 계속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여기도 투가 되고 거래 묶이고, 코로나 와서 거래 묶이고 이랬단 말이지. 분양권 상태인 상태에서도 호반, 금호올림,
그 유승한네들 그 분양권 전매되는 상태에서도 그러면서 결국에는 입주 때는 다 2억 치고 갔잖아요. 예, 요때 한 6개월 정도는 거래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대선이 있다 보니까 3월 9일 날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은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되고 거래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가 안 되면 세금이 안 거치죠. 나라로서는 손해고. 작년까지는 너무 많은 규제책 때문에, 정부 규제책 때문에 거래가 많이 돼서, 분양권 상태 거래가 많이 돼서, 양도세 부분에서 뭐 16조 가까이 초과 세수가 생기고, 뭐 16조인가 60조인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됐고. 어쨌든 거래가 안 되면은 지방세 수입이 없죠. 국세 수입도. 앞으로는 이제 그 규제책 때문에 적어지면 지방세수가 적어질 겁니다. 얼어붙어 갖고 거래가 안 되는 거는 국가로서 보면은 굉장한 성장에 타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이렇게 하고, 검단 신도시 전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 달에 입주를 한 우미린 더 시그니처가 지금 전세, 저희도 지금 저희 손님들 거, 또 저희 갖고 보유하고 있던 그 전세를 계약을 다 했어요. 그 전세 계약을 다 했고, 지금 3억 5천, 84 기준으로 3억 8천 하나 했고, 3억 5천 하나 했고 했습니다. 또 3억 5천 계약해 놓은 거 있고, 84는 그 정도 선. 이제 가면 갈수록 또 이제 전세 물량이 없겠죠. 근데 이제 선호하는 전 세입자들이 선호도가 우미린이 있다 보니까 우미린 쪽으로 많이 온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방 1차서부터는 이제 공급량이 많으니까 조금 가격이 조금 다운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해요, 제가. 밑쪽에 북파, 밑쪽에 호반 서밋 2 이제 전세 물량이 나올 거고,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되는 대방 우미린도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할 수 있고 대방완도 거래할 수 있고, 2단계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래요. 청약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초반에 호반이나 우미린 지금 입주가 끝났는데 이게 5대1, 6대1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주변에 신도시가 많았죠. 3년 전이니까. 근데 지금은 신도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내가 높아질 거라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높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30대1, 50대1 경쟁률 갖고는 청약 안 된다고 하면 당첨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 중흥에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서울 분이신데 와가지고 그거를 해지를 해야 하느니 뭐 하느니 말씀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 당첨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뭐 거의 로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냥 쓰기 편한 말이라서 로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첨되고 나면은 입주 때까지 2년 반 정도가 걸리는데, 그거 지금 가격이 두 배, 세 배 이상 기본적으로 뜁니다. 신도시는. 왜 그래요? 대규모 사업에다가 싸게 분양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약도 한데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다든지 그러시면은 요런 기회에 앞으로는 청약 분양권인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수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분양하는 것들은 다 전매 제한에 묶인단 말이죠. 분양권 상태에서는 팔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지막이란 말이지, 검단이. 그래서 공급량이 많고 이럴 때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도 됩니다. 굳이 막 청약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청약 안 돼갖고 계속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안 되는데 3기 신도시 되겠냐고. 그때 가면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여튼 그렇다. 그렇습니다. 검단 신도시에 분양하는 공급량도 많을 거고 입주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다만 없다, 다른 데가. 검단 신도시만 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검단 신도시로 많이, 왜 이때쯤 많이 몰려요, 또.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그 드론 촬영해갖고 어저께도 올리고 했지만 중심 상업지고, 또 어제는 뭐 올렸냐면 그 수변공원 1단계 그 서에서 동으로 또 밑에 남쪽으로 이렇게 있는 수변로가 있는데, 중심을 지나는 그쪽을 이제 드론 촬영해갖고 올렸단 말이죠. 그러고 한번 보시고,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때는 결정을 못 하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한 50% 이상은 그러신 분들이죠. 눈에 보이는 거 보고 결정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고,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많이 밀려올 것 같아. 그러면 오셔서 전세 가격이 싸니까 전세 사시다가, 여기서 전세는 2년이잖아, 최하가. 4년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당해에 대한 조건을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청약을 하시면 그래도 확률이 높. 8사 이하로 했다가 안 되면은 한 40평짜리 그런 것도 추첨으로 가는 것도 해도 되고, 두세 번 이제 추첨을 하게 되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상가에는 이제 신도시에 있는 상가들은 프라자 상가라고 그러죠. 중심 상업지구에 이제 프라자 상가, 이제 보통 8층에서 10층짜리 건물이 상가 건물만 있죠. 그런 상가가 있고, 또 이제 사업지구 내에서 이제 그 상가 딱지 갖고 생활대책용지 받으신 분들이 이제 조합 결성해서 근생용지를 받아가지고 6층 이하, 요거 4층, 6층짜리 이제 근생 그런 상가가 있고, 또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아파트 단지 내 단지 내 상가가 있죠. 이렇게 상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주택지에 점포주택에 이제 1층에 상가들이 있고, 상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4가지 정도 되는데, 또 이제 그 외에 업무시설이라든지 지산이라든지 이런 데 또 가보면 1층은 상가로 대부분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매가 안 되고, 대부분 이제 전세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공급되는 상가들이 이제 조금 선호도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기존에 저기 상가들 보통 한 5억, 6억에 단지 내 상가가 매매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떨어져서 지금 앞으로 공급되는 단지 내 상가들은 아마 낙찰가, 일반 입찰을 붙게 되면은 이제 낙찰가가 나오는데, 낙찰가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매매도 안 되는데, 전월세 때문에 전세, 월세, 수수료도 거의 뭐 많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안 들어가게 되면은 상가 수익, 그 월세가 많이 안 나오죠. 근데 요즘에 추세가 지금, 이기시도시 말로 오면서부터 그 상가를 많이 짓더라고. 뭐 천세 되면은 제가 봤을 땐 한 10개, 12개 정도면 딱 하기 좋은데, 뭐 어떤 때는 뭐 20개, 60개까지 자요.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데 가보세요. 뭐 백오 신도시라든지 송도라든지 여기 한강 신도시 가보세요. 상가 힘듭니다. 지금 앞으로 더 힘들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다음은 이주택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택지가 이제 추첨 예정일이 22년도 4월 원주민분, 우리 1, 2, 3 단계 해가지고 한 1000필지 정도에 350개 정도가 원주민분이고, 그 필지 추첨, 원주민분들 추첨이 4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오늘 3월 1일이니까 다음 달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래가 많이 되고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저번 달 보시고도 많이 오셨고, 상담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제는 프리미엄이 높아서 이제 아파트를 못 하니까 이주자 택지 쪽으로 이렇게 한번 투자 방향을 한번 틀어보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 많이 저한테 전화 오셨던 분들도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제 하고, 이제 이때 그 사고가 많이 나죠. 한 40건이 지금 원인무효 소송이 됐는데, 저번 달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화 주신 분들이 몇 분 오셨어요. 그래서 안 된 부분들은 법률적인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담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제가 옛날에 그 고덕이라든지 삼성지구 이런 쪽에 소송 많이 걸렸을 때 결국엔 결과를 보면은 다 되더라고요. 되는데 이제 돈이 더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드론 얘기를 하다가 뭐 화성수원 이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항상 어디를 가서 제가 업을 하면서 또 투자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 가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사업이 많죠. 뭐 시행도 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단분들도 많이 모시고 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 검단에도 제가 수원에 그 뭐 광교나 동탄분들, 우리 손님들 수지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하고 연락도 하면서 살고 이러면서, 그분들한테 2년 전에 제가 항상 그랬어요. 검단 거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수원 쪽에 무주택으로 가서 비행장 자리를, 주택을 노려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그 2년 전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벌써 2, 3년 전에 제가 드린 그 말대로 그쪽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관련 수원 비행장 자리에 광교 신도시만한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그 신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화성이란 도시가 원래 맥켄지가 선정한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 도시잖아요, 화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은 서울 사람이라고 지방을 무시하시면 안 돼. 수도권은 수원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판교, 분당, 평촌, 이런 데는 웬만한 서울보다도 더 낫습니다. 소득도 높고. 우리나라의 제일 소득 공장 많은 데가 화성이고, 공장이라고 그러긴 뭐하지만, 지금은 현대차, 기아차 연구소도 화성에 있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어요. 또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에 있고, 광명에 쏘아리 기아자동차가 지금 화성 기아자동차 옆으로 이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 쏘아리 공장 부지는 주택으로 개발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화성 비행장 이전하고 거기 신공항 들어서고 이러면서 영종도 한 30년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밍을 본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또 토지가 지금 저도 여기서 하고 있지만은 제가 3년 전에 그쪽에서 일을 하다가 수원에서 있으면서 그쪽 일을 하고 화성 기아자동차 옆에 이와리 부지 쪽에서 내가 일을 좀 했었는데 여기 아파트 상승률보다도 거기 토지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 정도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제가 투어를 해드리거든요. 화성까지. 그래서 손님들을 모시고 일주일이면 한 2일, 3일을 제가 화성에 갔다 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보셔야 돼요. 조밀조밀 조그맣게 서울 시내 같은 데서 이런 게 사시던 분들이 지방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신 분들은 아는데 얼마나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됐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사무실 오시는, 시간 되시는 분들이 사무실에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요즘에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제가 투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조절을 하고 하는데 좀 이거 지나가고 나면 어젠 또 식당에 방역 우리가 핸드폰으로 QR코드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은 많지만 그렇게 위중증까지 가지 않는 분들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화 주시고 방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같이 투어를 해드립니다. 제가 2월 달에는 여러 지금 이제 손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대방 1차나 이거를 팔아야 되냐. 오미린 같은 경우는 입지가 워낙 1단계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도보다는 증여 쪽에 자녀들한테 증여가 많이 있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 대부분 가져가고 전세 두시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대방 1차서부터는 이제 매도하시려고 문의 주신 분들이 많은데 다른 데 갖고 계시면서 대방 1차 갖고 계시고 이러시는 분들한테 제가 못 팔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못 팔게 하는 이유는 평생을 가면서 자기가 자기 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한 번, 두 번 분양권,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정부에서 세금이니 뭐니 이렇게, 그게 사실 세금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매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거 한 번은 팔을 거면은 팔면은 좋은데, 그게 또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일생일대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계약일 수도 있잖아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한 2년 동안 고생하시고 이미 동창회라든지 각종 모임이 흩어져 버리고 저도 그렇게 됐는데 혹독한 겨울이 지났지만 그래도 봄은 옵니다. 지금 바람에서 봄 냄새가 조금씩 나기 시작을 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서울 시내 골목골목을 다 다녀보고 거짓말 조금 보태서 아스팔트 깔리기들은 다 가본 사람인데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자본이 투입이 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경제 원리라는 게 그래요. 근데 정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막 개발을 한다고 그래요. 그거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3기 신도시 앞으로 10년, 15년 있다 분양 시작되고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또 재개발, 재건축 15년에서 20년 걸립니다. 자꾸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공급이 없단 말이 되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집이 없으신 분들은 모든 거를 동원해서 본인이 화성에 살든 여기 파주에 살든 어디에 살든 검단신도시 무조건 청약하시면 됩니다. 청약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 없는 부자 없습니다. 부자들은 다 집이 하나 기본적으로 있어요. 레버리지가 집을 하나가 있게 되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주식하기 전에도 집을 먼저 해라. 집이 있으면 레버리지가 좋아져서 그 이후에는 주식이 하는데도 부담감 적어지고 괜찮다. 천천히 해도. 집 없는 사람들이 주식에서 코인에서 다 날린다. 인생 망가진다. 일어나기 힘들다. 60살까지 헤매다가 결혼도 못하고 결혼하고 빨리 집 사라. 그게 인생을 길게 보자면 가장 빨리 어느 중간층 위치 이상에 갈 수 있는 방법이다. 검단 신도시 못 들어오는데 어디를 갈 수 있어? 없어요. 검단 신도시 먼저 해놓고 나중에 오르면 팔고 더 좋은데 마곡을 갈 수도 있고 뭐 상암을 갈 수도 있고 더해서 강남을 갈 수도 있고 갈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한 번에 지금 당장 20억, 30억짜리, 15억짜리 아파트 들어갈 수도 없잖아. 조그만한 것도. 지금 이런 타이밍은 또 시간이 지나가면 아우 옛날에 할 걸. 항상 옛날에 할 걸. 그게 습관화되면 안 되죠.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나만 불행하면 괜찮아. 내 가족이 그런 시선이라든지 그런 걸 받는다는 거는 괴롭잖아요. 우선은 무조건 무주택자들은 검단 신도시에 청약을 해서 집 한 채를 갖고 가라. 돈 없다고? 나중에 다 생깁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아파트 그 중도금 대출 갚아요. 그러다 보면 행복도 오고. 있어야 행복이 없는 사람들은 더 불행해. 그나마 있는 사람들이 행복 확률이 높아요. 멸시도 안 당하고 무시도 안 당합니다. 검단 신도시 그 규모가 워낙 큰 신도시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구축에 사시는 분들 집 떨어질까봐 못 산다고 지금 못 사. 오를 때도 못 사는 사람이 떨어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못 사요. 청약을 무조건 받으셔가지고 들어와라. 그러면 왜 서울에 있는 분 이사 와서 여기서부터 출퇴근해. 고생이라고. 그 고생도 안 하고 어떻게 자기가 자산이 늘어날 수 있고 집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가 뭔가가 힘들고 인생 원래 힘든 거야. 뭔가 나의 희생이 있고 경제적인 그 희생이 있지 않으면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는데 집은 무조건 아파트는 무조건 해라. 아파트를 못 한다고 하고 오피스텔 가고 빌라 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신도시의 아파트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상하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제가 우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 그 신혼부부 그 애기 있는 분들한테 항상 그래요.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막 공격을 해. 빨리 아파트 30대에 갖는 거 30대 후반에 갖는 거 40대 갖는 거 정말 다릅니다. 아파트 먼저 사놓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밥 먹듯이 투자하라 그러잖아요. 그때서부터 50년간을 더 살아야 돼. 투자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뭐 금리가 어떻고 이런 거 지금도 못하는 사람이 내일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있어. 지금서부터 조그만 거지만 투자를 하세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돼? 아파트부터 이렇게 해줄 때 분양 받으세요. 정부에서 싸게 공급해 줄 때. 많이 오르잖아 신도시는. 윤 소장이었습니다.